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은 매우 힘든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정말 타이틀만 보는 것처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 결국 다시 쭉쭉 떨어지면서 6만 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전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증권사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매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고 공부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뜻밖의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제가 나오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의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알파벳 급락에 나스닥 마이너스 2%.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장이 괜찮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래도 숨은 좀 쉴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어제 하루 쉬는 동안 갑자기 헝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러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영향을 우리 코스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은 4.89%나 폭락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날에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업체의 비윤리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발했고요. 그리고 그날 마침 페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은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전부 다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 주요 기술주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날 한때 연 1.5 이상으로 다시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 유가도 중요합니다. 오펙과 그 다음에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11월에도 추가 증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먼저 증산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날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74달러 오른 배럴당 77.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는 2014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49,000달러 돌파.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죠.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을 없앨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호재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49,0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 참석,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는 해당 부서가 비트코인 ETF를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ETF가 연말까지 비트코인 랠리를 이끌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주간 추천주, 호실적, 저평가주 주목. 하나씩 어떠한 증권사가 어떠한 기업을 추천했고 그리고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증권은 페노션, SK케미칼, J콘텐트리를 신규 추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페노션은 석탄 수요 강세와 물류 네트워크 적체, 저조한 신주 발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BDI 강세와 선대 확대 전략에 따른 실적 호조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노션과 함께 항공화물 운임 강세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J콘텐트리,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OTT향 신규 콘텐츠 공급이 예정된 제작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신규 인수 콘텐츠 제작사 이익 기여도 확대와 향후 코로나19 국면 완화 시 극장 부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SK증권도 세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SK텔레콤, PMT, LB세미콘. 첫 번째, SK텔레콤에 대해서 지난 8월 구독사업 브랜드 T우주를 공개했는데요. 온 오프라인 쇼핑 등 소비생활 전반의 파트너사와 제휴해 그동안의 다른 구독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3천만 이동통신 가입자 기반의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한 등 높은 마케팅 효율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PMT라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전극 공정 롤트롤 장비와 동박 제조 장비 전문업체라고 하는데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요 경쟁사 대비 큰 매출 규모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부터 본격 장비 발주가 예상되는 24년에서 25년 국내 셀 3사 증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B세미콘도 있는데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10%,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LB세미콘이 지난달 28일 1,000억 원에 가까운 비메모리 테스트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를 통한
연간 테스트 매출 기여는 200억에서 250억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테스트 매출액 증가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기업도 있는데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화물 수요 호조, 유동성 확보 및 재무 안정성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1평균 카지노 예약 고객 수를 바탕으로 높은 잠재 수요가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있는데 4분기 전지박 부분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배터리, OLED 소재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삼성 SDI, 크래프톤, 우리 금융지주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삼성 SDI는 미국 증설은 연내 구체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 내외며 최근 LG화학과 시가총액 갭 축소로 주가가 횡보 중이나 물적 분할 등의 이슈에서 자유롭고 하반기 실적 방향성이 확실하다는 이러한 걸 감안한다면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PC 유료 아이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금융지주는 올해 은행 내에서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장은 좋지 않지만 이럴 때가 또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랑 야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수혜주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삼양식품이라고 하네요. 야, 삼양식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걸 봤더니 오징어 게임 안에서 삼양라면을 먹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짜파구리처럼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삼양식품이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삼양식품이 수출 주력 시장인 중국, 미국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삼양라면이 노출이 되면서 광고 효과를 톡톡히 입은 터라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삼양식품은 해외 사업 부분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현지 법인 설립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죠.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해외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41%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원래는 26이었는데 이제는 57%로 대폭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올해 설립을 추진한 중국이랑 미국은 각각 해외 매출의 45%, 15%를 담당하는 주력 시장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중국에서 불닭볶음면은 6.18 쇼핑 축제, 광군제 등 최대 쇼핑 행사에서 매년 라면 판매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라면에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사나이 올리는 신라면 해외에서 이제 더 팔린다고 하네요. 국내 매출이 해외 매출에 첫 추월을 당했다고 합니다. 농심은 올해 3분기까지 신라면 해외 매출액이 국내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자, 신라면이 출시한 지 35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해외가 국내보다 매출이 앞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음식료 업종들은 더 이상 성장이 닫혀있는 야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라면을 한 개 먹던 거 두 개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성장이 닫혀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러한 식품보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외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음식료 업종들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내년 주류 라면업체 주목, 수요 회복 따른 실적 기대감 하나금투.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년 음식료, 담배 업종 및 주류와 라면 등의 업종의 이익 개선 정도가 양호할 것으로 5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거의 모든 증권사가 그렇습니다. 업종 내 대형주 최선호주는 단연 제일제당을 탑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은 내년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농심은 판가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료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당사가 커버하는 음식료, 담배 업종의 합산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자면은 각각 올해 대비 5%, 9.5%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 의하면 주요 온부자재 부담은 3분기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걸 예상하고 4분기부터는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년 동기비 영업 스프레드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B2B 채널의 실적 회복이 가셔야될 것이라며 특히 주류, 외식, 휴게소 관련 익스포저 보유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류 시장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상반기까지만 회복하더라도 내년 주류 시장은 연간 7에서 13% 성장이 전망이 되고, 또한 판가 인상을 도모한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레버리지도 기대해볼 만한데, 특히 농심은 4분기부터 국내 라면 판가 인상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형주 최선호주로 꼽힌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높은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살짝 약화될 수 있겠지만 코어 사업부의 합산 영업이익이 내년에도 올해 대비 1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쉬안즈와의 B2B 채널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세계푸드도 신사업 이익 기여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종목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제약주 와르르. 셀트리온 3바 5%대 약세.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거의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니까 그로 인해서 빠지는 기업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한 가운데 국내 증시 제약주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는데 주요 백신 관련주가 낙폭을 키운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은 야 솔직히 백신 또 맞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걸리면은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한다면은 타미플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영향 때문에 셀트리온이 오늘 엄청나게 하락했고요. 자, 여기는 5% 하락이지만 아까 봤을 때 장중에 거의 8%, 9%나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바,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이러한 기업들도 엄청나게 빠졌고 다른 진단키트 등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바이오 비중이 높은 코스닥도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짝 하락한 게 아니라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15%나 하락했으며 노바백스도 10% 넘게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흔들리기 시작했죠. 판타지아도 채무이자 미상환, 불안 이어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 자,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이 판타지아는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헝다그룹에 이어 또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헝다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기업이 이렇게 채무이자를 미상환했다는 거겠죠. 그 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야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과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비롯한 외신은 판타지아가 이날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2,400억이 있었는데 끝내 지불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채 비중이 높은 중국 부동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판타지아의 자회사 부동산 관리업체 컨트리 가든 서비스 역시 이날 만기가 돌아온 1,399억 원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디폴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딱 보니까 와, 또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장의 특징은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네 대 맞고 지속적으로 두드려 맞는 게 약한 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아차 터치 실수 간편 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 동안 무려 130억이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송금으로 발생한 차고 송금이 약 13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끼리 또 이렇게 간편 송금을 하다 보니까 가끔 야 여기다 보내는 게 맞나 이러한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조작이 미숙하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5년간 130억이 잘못 송금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그 130억 중에서 무려 95억, 74%나 되는 돈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을 싹 닦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대분들 항상 송금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그것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 심화 우려의 약세, 토스뱅크 출범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본력의 차이가 크고 타깃 고객층이 다른 만큼 기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중금리 대출 취급 강제로 신용대출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상실한 카카오뱅크는 경쟁 강화 우려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분명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는 야 이제 기존 은행은 끝났다. 카카오뱅크가 모든 걸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그 카카오뱅크를 잡으러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저 기릿은 주식시장을 보면 딱 이걸 느낍니다. 야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다음입니다. 이러다 6만전자 될라 외국인 매물 폭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마이너스 2%,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 탓에 2%대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1등, 2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현재 2%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날 71,400원, 하이닉스는 97,300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 진짜 이거 6만전자 보는 거 아니냐? 물론 6만원까진 가진 않겠지만 69,000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SK하이닉스는 10만원이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오늘 또 10만원이 깨져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 들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살짝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졌죠.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지난달 28일 9월에서 11월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을 것이라며 제조사들이 완만한 수요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야, 같이 안 좋겠네 이러한 생각이 나오면 주가가 빠졌다는 거겠죠. 하지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한화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매출 가이던스가 낮은 것은 낸드 컨트롤러와 같은 일부 부품이 부족한 탓이 크지만 삼성전자는 주요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중국의 전력난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번 달 DDR4 제품 가격 협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벌써 1년 전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가 얼마죠? 6만원 초반대에서 쭉 올라가서 96,000원 찍는데 단 2개월에서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휴증이 1년 가까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물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부터는 이제 용기를 낼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약간 특별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세계 증시는 회복이 될 거고 그때가 되면은 또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면제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맘스터치 1,900원 가성비 피자 내놓는다. 맘스피자 개점. 서울에서 맘스터치 랩 2호 매장 맘스피자를 연다고 합니다. 혹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맘스터치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인가 그러한 이름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맘스터치로 사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파도가 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기름들도 맘스터치를 사랑한다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업 3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3분기 최대 실적 전망 절대 저평가 구간. 하나금융투자는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올해 3,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겠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3,500원으로 기존 대비 0.6% 올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실적이 매우 좋다는 소리겠죠. 3,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28%, 3%나 증가한 2,545억 원, 그리고 277억 원을 기록하겠다고 내다봤으며 이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3, 4분기 실적은 국내 거래두기 4단계 연장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4, 4분기 여행과 항공, 티켓 등 온택트 가맹점 거래회복에 따라 전분기 대비 실적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동사의 피어그룹인 NH 한사결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회사의 21년 추정퍼는 32.7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KG 이니시스의 추정퍼는 7.7배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33,5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얼만가 봤더니 현재 주가가 18,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좋게 말하면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르분들 시간 내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CS윈드 최근 이틀간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단기 실적보다 큰 그림에 주목을 하라고 하네요. 유진투자증권은 CS윈드에 대해서 3분기 실적 부진이라는 단기 실적보다 큰 그림에 주목을 해야 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만원을 유지했습니다. CS윈드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00억, 175억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추정치를 하회한 원인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공장에 코로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코로나 봉쇄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 국가의 확진자 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고 지난달 말부터 생산은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이 상향이 되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 허가가 임박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생산 차질 리스크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3분기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로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CS윈드의 펀더멘탈은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겠죠. 현재 CS인데 68,200원, 그런데 목표가는 11만원.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상승 여력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르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하이트진로 거리두기 완화 시 수혜주로 부각. 하이트진로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표적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쭉쭉 오르고 있고 무려 1차 백신 접종률이 77%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에 10월 말 혹은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을 경우에 당시 주류 소비량이 크게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리오프닝 시 업종 내에서 가장 수혜가 클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이트진로 최근 들어서 다른 여행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은 끝날 것이고 또 우리는 상승장에 또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